오늘은 춘천에서 서울로 라이딩할 예정입니다. 반갑게도 같은 숙소에 자전거를 타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라이딩 준비를 마치고 대뜸 인사를 했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숙소에서 가까운 곳에 아침 겸 점심으로 밥을 먹고 출발할 예정입니다. 식당을 검색하면서 평이 좋아 맛집인 것 같았는데 가는 길이 완전 뒷골목이라 위치도 안 좋은데 엄청난 맛집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도를 잘못 봐서 뒷골목으로 간 거였네요. 큰 길로 가면 접근성은 좋은 식당입니다. 마땅히 자전거를 세울 곳이 없지만 그래도 자전거 주차에 능숙한 편입니다. 작은 식당인 줄 알았는데 안쪽으로 자리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다슬기 해장국이 있는 식당입니다. 서울에서는 흔하게 있는 메뉴가 아니어서 냉큼 주문했습니다. 계란말이가 함께 나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집은 맛집이 확실합니다. 국물을 한 입 떠먹어 봅니다. 짜릿합니다. 짜릿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대로 각 잡고 먹기로 합니다. 영상이 광각이라 머리가 크고 몸통이 바늘처럼 나왔는데 실제로는 그 정도는 아니니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적에 다슬기를 이쑤시개로 먹어본 것 같은데 정말 오랜만이네요. 아침부터 든든하게 먹어서 좋았는데 솔직히 너무 배불러서 라이딩하면서 좀 힘들긴 했습니다. 공지천 자전거길을 타기 위해 춘천역으로 향합니다. 춘천역에서 길을 건너 북한강 쪽으로 가면 공지천 자전거길이 나옵니다. 공지천 자전거길은 한강처럼 넓지는 않지만 한강과는 완전 다른 느낌의 멋진 풍경을 보여줍니다. 저는 바로 서울로 가느라 공지천 자전거길을 많이 타지는 않았지만 춘천으로 자전거 여행 가시는 분들은 공지천 자전거길 따라 라이딩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날 왔던 길에 역방향으로 가는 길이라 길 자체는 어려울 건 없었습니다. 가끔 유튜브 추천 영상에 뜨는 내용을 보면 의외로 춘천까지 점프를 한 후 서울로 돌아오는 영상이 많아서 저는 서울에서 춘천까지 라이딩하는 게 더 매력적이지 않나? 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서울에서 춘천으로 갈 때보다 춘천에서 서울로 올 때 풍경이 더 멋졌습니다. 단순히 역방향으로 가는 게 뭐 특별한 게 있나? 라는 제 생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곳이라는 고은님의 시 구절처럼 춘천에서 서울 가는 길은 딱 그 느낌이었습니다. 무리를 라이딩하는 듯 달리는 데크길에서 발견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이렇게 햇볕이 쨍한 날 라이딩하면서 데크 아래쪽을 잠깐 바라보니 아래 물이 빛에 반사되어 데크길 사이사이로 반짝반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전방 주시를 못할 수 있어서 꼭 보시라고 추천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괜히 신기해서 자꾸 쳐다봤습니다. 이날은 공휴일이어서 춘천 방향으로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어제 왔던 길이지만 새삼 보이는 북한강과 산들의 풍경이 더 멋져 보입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다리인 신영교를 건너 좌측으로 갑니다. 이쪽 자전거길은 중앙선이 없이 양방향이 함께 통행하는 구간이라 반대편 라이딩 하시는 분들과 충돌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우측에 차도로 역주행 하시는 분이 계신데 약간의 불편함을 피하고자 위험한 길을 택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 봤던 꽃들을 오늘도 다시 마주합니다. 이쪽에서 달려가나 반대편에서 달려오나 꽃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손을 흔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길도 꽃과 강과 산과 그리고 쭉 뻗은 고가도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춘천 가는 길도 오르막길이 많은데 다시 돌아가는 길도 생각보다 오르막이 좀 있는 편이라 심심하지 않고 좋았습니다. 헛소리 하지마 임마. 번화가에 진입하여 달리다가 백양리 방면으로 나가 자전거 길로 합류합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강화도와 춘천을 1박 2일로 라이딩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튜브 떡상을 노리고 이 영상을 업로드한 날을 기준으로 그 주 주말에 국토종주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연일 100km 이상씩 라이딩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1박 2일 라이딩을 통해 몸의 피로감은 어떤지, 장거리 라이딩 시 짐은 어떻게 준비하고 그 짐을 자전거에 달고 달렸을 때 체감되는 무게와 평속이 얼마나 나오는지 등등을 미리 경험해보고 국토종주 계획을 짜기 위해서 준비한 빅피처였습니다. 두 차례 1박 2일 라이딩을 해보니 국토종주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춘천을 오가는 길 중 가장 노면이 좋지 않은 이 길은 막상 돌아갈 때 더 길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 길에서 자전거 도로로 합류할 때 차도가 있으니 통행하는 차량을 잘 보고 건너가야 합니다. 그 커브를 꺾으면 급경사가 반겨줍니다. 팔당 쪽에 진입할 때까지 자전거 길에서 빠져나와 다시 합류하는 구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길 찾는 구간은 춘천에서 서울 가는 길이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올 때 내리막길로 편하게 왔던 길은 반대로 가니 대환장 파티 약 올리는 약오르막입니다. 라인 보소. 사실 경사도는 그렇게 죽을 맛은 아닙니다. 약오르막을 거의 다 올라 터널 진입 전인데 마치 대형 에어컨이 있는 것처럼 시원한 바람이 온몸을 감쌉니다. 방금 소리를 낸 건 무척 시원했다는 뜻입니다. 춘천 주변엔 그늘도 없고 마땅히 쉴 곳도 없는데 다른 곳 찾지 마시고 시원한 터널 앞에서 쉬다가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날이 더워서 음료수라도 사서 마시고 싶었습니다. 터널을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길을 내려가면 갈림길이 나오는데 우측으로 가면 휴게소로 갈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만나는 휴게소와 같기 때문에 편의점도 있고 식당도 있습니다. 편의점은 대형 마트 수준입니다. 음료를 사고 어제 구입한 다 녹은 초코바를 먹습니다. 초코바가 손에 묻었는데 어차피 집에 가서 세탁할 거니까 저지에 닦습니다. 이전 춘천 가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코바를 먹고 콜라를 마시면 뿜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3번 콜라를 마시면 2번은 뿜는 것 같습니다. 횟수는 왜 세는 거야? 저 멀리 오른쪽에 있는 집들은 마치 스위스의 작은 마을 같은 느낌을 줍니다. 어느덧 청평 쪽으로 진입했습니다. 이곳은 나무 그늘이 길게 늘어져 있어서 잠시 햇볕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날씨는 무척 더웠지만 북한강의 파란 물을 바라보니 시원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전날 춘천을 가는 길에 딱히 역풍이 강하다는 느낌을 받은 게 없어서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역풍에 멘탈이 탈탈 털릴 줄 아니 고생할 줄 알았는데 강한 역풍을 만나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장거리 라이딩 시에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 예상 소요 시간보다 항상 여유 있게 계획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누군가에게 꽃길만 걸으라고 덕담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서울에서 춘천을 오가는 쭉 뻗은 꽃길처럼 꽃길 라이딩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필도 라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야? 남양주로 진입합니다. 이제 이 길을 따라가면 무의정원과 두물머리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서울 방향으로 가는 이 길은 옆에 주행하는 차량과 마주보며 달리기 때문에 진입하는 차량과 충돌의 위험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찍히진 않았지만 저도 갑작스럽게 방향을 꺾은 차량 때문에 위험할 뻔한 상황이 있었네요. 살짝 길고 완만한 경사 구간을 지나 다시 한적한 자전거 길로 진입하게 되고 이후에 짧은 구간 다시 공도 옆 자전거 길을 타고 나면 이제부터는 다시 힐링하며 달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한강 자전거 도로까지 쭉 이어진 길이라 자전거 길만 잘 따라가면 길을 헷갈릴 일은 없습니다. 굳이 한 가지 고민을 해야 한다면 한강공원 남단 방향 아이유 고개로 갈지 독단에 있는 소찬이 고개로 갈지 행복한 고민만 하시면 됩니다. 무르이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춘천에서부터 많이 달려오긴 했는데 안양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거리로 따지면 절반밖에 안 왔습니다. 뜨거운 햇볕에 많이 지쳐서 밝은 광장 인증센터에서 쉬었다가 팔당 근처에 초계국수를 먹고 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날에도 120km 정도 라이딩을 했기 때문에 피로가 조금 누적된 것 같아 중간에 체력을 보충해야 했습니다. 제가 즐겨 먹는 초계국수 집으로 갑니다. 자전거를 타고 오면 서비스로 만두를 한 개 줍니다. 근데 자전거 안 타고 저지만 입고 가도 왠지 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문한 지 1분도 안 돼서 초계국수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이틀 연속 장거리 라이딩으로 지치고 초췌한 모습입니다. 원래 그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리가 엄청 크고 몸통이 엄청 작은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초계국수를 먹고 있는데 식당에 식사하러 오신 아리따운 여성 라이더 분께서 혹시 인생초보 아니냐며 알아봐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제 채널 여성분 시청률이 4%대밖에 되지 않아서 혹시나 만나 뵙게 되더라도 남성 구독자님을 만나 뵙게 될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지난번에 이어 여성 라이더 분께서 알아봐 주셨네요. 국수를 다 먹고 나가려던 찰나에 사진 제의를 해주셔서 부끄럽지만 구독해주신 분과 사진도 찍었습니다. 혹시 인생초보님이 먼저 찍자고 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영상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반가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식사를 하고 조금 쉬다 보니 어느 정도 체력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춘천으로 갈 때는 소찬이 고개를 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이유 고개를 넘어가려고 팔당대교를 건넙니다. 드디어 하남으로 진입합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것 같은 길을 달리고 달려 드디어 서울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좋아하시는 아이유 곡에 진입합니다. 춘천 방향으로 갈 때는 오후쯤 되면 해를 등지고 달리는데 서울 방향은 해를 직방으로 아니 정면으로 두고 가다 보니 눈이 부셔서 햇볕이 시야를 많이 가립니다. 초계국수를 먹은 힘으로 아이유 곡의 역방향을 힘차게 올라가 봅니다.
갈게요. 갈게요. 잠실한강공원에서 또 한 번 휴식을 하고 갑니다. 파라솔이 만들어준 그늘 아래에 앉았습니다. 수분 보충과 당 보충을 합니다.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진이 빠져서 집까지 돌아가는 길이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20분 정도 길게 쉬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 출발했습니다. 어느새 그림자가 길어졌네요. 춘천에서부터 달린 거리 140km, 시간은 휴식시간 포함 8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하루 왼종일 자전거만 탔네요. 아니,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긴 여정만큼이나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낯선 길은 어느새 익숙한 길이 되어버리고 새로운 경험은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힘든 만큼 더욱더 성장한 내가 되었습니다. 춘천, 많은 분들이 목표로 삼고 계획하고 계신 곳, 부디 잘 준비하셔서 즐겁게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 하세요.